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오토상하이, 상하이 모터쇼를 다녀왔습니다. 10여 년 전 자동차 담당 이후 오랜만에 찾은 중국의 모터쇼인데요. 중국 업체들은 물론 롤스로이스, 마이바 같은 럭셔리 브랜드,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등의 동일 프리미엄 차량, 토요타나 포드 등 일본과 미국의 전통 브랜드, 거기에 현대차, 기아 등 한국 브랜드까지 완성차를 비롯해 배터리를 포함한 부품사, IT 기업까지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중국의 최신 트렌드와 경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중심잡기. 이번 시간에는 최근 다녀온 상하이 모터쇼를 통해 중국의 자동차 트렌드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베이징 특파원 김광수입니다. 중국은 단일 시장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이 전 세계 판매량을 크게 3등분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에서 모터쇼가 열리다 보니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 관심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모터쇼 전날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 도착하니 중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온 업계 관계자를 맞이하러 나온 자동차 브랜드의 팻말이 가득했습니다. 모터쇼가 열린 날에도 아침 일찍부터 주변 지역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고요. 상하이 모터쇼는 흔히 세계 5대 모터쇼로 부르는 프랑크푸르트, 디트로이트, 파리, 도쿄, 제네바 모터쇼에 비해 권위나 규모가 한창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중국 내 판매가 급증하면서 중국, 그 중에서도 상하이에서 열리는 모터쇼의 위상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열리는 첫 A급 모터쇼라 자동차 업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됐습니다. 모터쇼에서 공개된 월드 프리미엄, 세계 최초 발표 신차 대수가 100대가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차가 전기차였고 전시 차량의 67%가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 차량이었습니다. 외신에서는 내연기관차의 마지막 모터쇼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탄소 중립을 앞당기려고 전기차 개발이 가속화되고 예전보다 배터리 성능이 향상돼 주행거리가 늘어나면서 전기차 발전이 가속화되는 추세죠. 자율주행차 연구 개발도 전기차 시대를 앞당겼죠. 중국이 전기차 판매 세계 1위 국가다 보니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 참여한 완성차 브랜드들은 중국 시장에 어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터쇼에는 이전보다 위례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컨셉트카 전시가 줄고 마치 영업점처럼 양산차를 대거 전시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 자동차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우습게 보실 겁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 모터쇼에 오면 한국 기자들의 단골 기사거리가 중국의 짝퉁차였습니다. 앞부분은 이 브랜드, 뒷부분은 저 브랜드식으로 여기저기서 조합한 디자인으로 차량을 만들거나 아예 특정 브랜드의 차량을 거의 베낀 자동차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국의 유명 자동차 유튜버분도 중국 자동차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디자인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중국은 CATL이라는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웨일라이, 샤오펑, 리샹 같은 전기차 스타트업 1세대 빅3 업체를 비롯해 기존 완성차 업체가 내놓은 전기차 브랜드인 란투, 왕양, 가오허, 창웨이, 지호 등에도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샤오미의 창업자인 레이준 회장도 개막 이틀째 날 모터쇼 현장에 들렀는데 저도 우연히 볼 수 있었습니다. 비아디를 비롯한 대형 업체가 아닌 스타트업이나 신생 전기차 브랜드만을 둘러봤습니다. 자신들이 내년에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경쟁 업체를 찾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중국에서 디디치슌으로 불리는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중국의 다양한 전기차를 타보고 있는데 디자인, 내부 인테리어, 승차감 등이 훌륭합니다. 가격도 하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제품이 수두룩한데 소비자들이 몰릴만 하죠. 지난해 신에너지 차량 판매 기준으로 테슬라를 앞질렀던 비아디는 올해 1분기에는 전기차만 비교했을 때도 테슬라를 넘어섰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중국차를 누가 사냐고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중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경험하면서 한국차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도 이번에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의 세계 완성차 브랜드 전시관을 운영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차의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작년 글로벌 탑3에 오른 것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우수성 때문이겠죠. 하지만 중국에서 현대차 그룹의 위상은 예전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 중국 자동차 전문 매체인 비즈니스카의 기자를 만났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전기차 전환이 늦냐고 묻더라고요. 물론 아직 내연기관차의 판매 비중이 훨씬 높지만 전기차라는 흐름에 조금 뒤진 것은 사실입니다. 주최 측의 대우나 모터쇼에서 관람객들의 관심도 온통 전기차라는 점에서 전기차 전환의 속도가 필요하다고도 생각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드, 토요타, 혼다 같은 브랜드는 대부분이 전시관 2층으로 부스가 밀려났습니다. 전시된 차량들도 대부분 내연기관차이다 보니 미디어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자동차 판매로 직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이 전기차 시대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현대차, 기아 모두 전기차 관련 포부를 밝힌 만큼 중국에서의 반등을 기대하겠습니다. 상하이 모터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번 주 중심 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아쪼 찌엔